예, 안녕하세요. 오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 한번 선생님 먼저 활자로 보내주신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두를 들기 전 평시 공부할 사항. 견성 전 공부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과는 그 결을 달리해야 한다. 견성 이전에 평소에 공부인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 주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서 보냅니다. 정견의 확립, 즉 올바른 수행 방향을 정해야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즉 올바른 수행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학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참선한다고 곧바로 화두를 들고 설쳐대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본래 성품은 닦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막연한 생각에 의해 확신하는 것보다는 경전이나 선호록 등을 통한 바른 이해를 통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견해로 엉뚱한 도를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갔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불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교를 좀 이렇게 겪어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영어 공부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형각 스님이라고 뭐 우리 영어로 법문하시는 외국인 스님 그걸 계속 들었었어요. 예전 이제 아주 초기 때 한 20대 중반부터. 뭐 금강경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막 이렇게만 알고 그냥 우선 나는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냥 이제 영어를 이렇게 '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뭔가 불안 그리고 이런 게 항상 저는 좀 잠재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인제 결혼하고 막 두드러지면서 인제 생활이 좀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이게 그냥 공무원 생활할 때랑 단순하게 그리고 또 막상 제가 돈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부담감은 저는 과외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저한테 크게 느껴지고 애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막 그런 상황까지 와서 제가 잠깐 일을 쉬면서 인제 많이 갈등을 방황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인제 우연찮게 인제 '행복 아침선 해암선을 통해서 이제 공부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알아 가지고 그러면 인제 솔직히 좀 외람되지만 진짜 죽기 전에 그냥 '한번 알고라도 가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 설쳐대는 것 수준이 아니라 그 발심이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뭐 진짜 이렇게 뭐야 물고기가 물 위에서 빠져나와서 막 이렇게 살라고 꿈틀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공부에 처음 이제 입문 아닌 입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그런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그 공부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 순일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지 습도 계속 제 다른 나름대로 습이 계속 남아 있고 뭐 도반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들리고 또 그러죠, 사람이 부족하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공부를 처음에 어떻게 다들 접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뭐 저같이 이렇게 그냥 설레발치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셨더라도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들도 주변에 계시고 자기가 저는 대신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면 스승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제 그렇게 선생님들도 계시고 도와주실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다만 인제 자기가 또 이렇게
책으로나 이런 경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바른 좀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예. 그래서 인제 바른 이해와 바른 견해로 엉뚱한 도를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 뭐지 그 홍익학당인가? 거기 보면은 뭐 홍익학당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길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홍익학당 보면 인제 그 용호 비결인가 해 가지고 왜 호흡 조절해 가지고 신이 되는 뭐 이런 법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사 가지고 '호흡법을 한번 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 창원에도 가까이에 그런 명상 센터 같은 게 꽤나 있더라고요, 여기 알게 모르게. 근데 그래서 인제 막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아무래도 또 그런 또 것을 찾게 되겠죠. 근데 여기 선생님 말씀대로 바른 이해와 바른 견해로 엉뚱한 도를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박말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 기본이 아마 지금 이 말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행 중에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에 매달린다거나 평온함 자체를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등 삿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름의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목이 견성 이전의 수행. 어, 이때의 수행은 단순히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허망한 작동을 꿰뚫기 위한 삶 전체에 대한 훈련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견성 이전 수행에는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크게 지금 계율과 생활 정돈, 그리고 뭐 아까 산란한 마음을 모으는 힘 그리기, 이렇게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훈련, 의심을 통한 나만의 임시 화두 만들기, 깨달음을 상상하지 않기, 일상은 수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정리를 해놓으셔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계율과 생활 정돈. 요거 좀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마음은 생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거짓말, 과도한 욕심, 분노, 방탕함, 지나친 자극 속에서는 수행의 질이 낮아지고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요게 어떻게 보면 금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런 부분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분노, 이거 욕심 이런 거야 뭐 저도 똑같지만, 근데 인제 거짓말 혹은 과도한 욕심 또는 방탕함, 뭐 지나친 자극, 저는 쪼끔 요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보호를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거짓말, 과도한 욕심, 분노, 방탕함, 지나친 자극 속에서는 수행의 질이 낮아지고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인은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와 수면, 말 줄이기, 남 비난 줄이기, 탐욕적 소비 줄이기 등과 같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 기존의 거친 마음을 점차 다듬어 가야 합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 말은 일반인의 수행처는 삶이라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단계의 공부는 밖으로는 별다른 표가 안 나겠지만 엄청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선사들이 견성보다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한 이유를 충족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요즘 공부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도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저희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산란한 마음을 모으는 힘 기르기. 견성 이전의 마음은 대개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마음의 디폴트 값에 충실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붓다는 점잖게 환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깨닫기 이전은,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깨닫기 이전은 사실상 미친 상태라는 겁니다. 예, 거의 뭐 미친 거죠, 사실. 우리는 과거, 후에, 미래 걱정, 비교, 망상, 감정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상과 그 망상 해결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미쳤다는 말에 그냥 극히 공감하는 게 혼잣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툭툭 튀어나오면 저도 뭐 정신줄을 놓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반응을 이렇게 혼자 있을 때라도 하더라고요. 뭐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 관찰, 좌선, 염불, 걷기 명상, 화두 참구 같은 것을 통해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선에서는 이런 힘을 정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력이 약하면 화두가 관념이 되고 정력이 깊어지면 생각 아래의 고요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력이 약하면 남자 구실 못하듯이 이 정력이 약하면 수행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력이라는 하면 아마 정진함 뭐 이 정도겠죠.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그 지구력 그러니까 왜냐면 긴 본문을 읽어내려 간다는 거에 있어서 그 힘이 없으면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저도 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평상시 제 생활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정진하는 힘, 꾸준히 뭔가 밀고 나아가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건 자꾸 끊기는데 그 약간 어떤 뭔가를 집중해서 우리 저희 박마초 선생님 저번에도 한번 플로우라고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몰입 상태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힘도 이 정력이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훈련 꼭 해야 합니다. 견성 이전 해야 할 핵심 수행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 감정, 느낌이 진짜 나인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만 수행자는 마음을 집중해서 지금 나타나는 생각, 감정,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선의 알아차림이며 생각보다 아는 마음이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익혀가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는 마음, 그 생각을 아는 그 마음이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익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정말. 굉장히 이게 어렵고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알아차림에 대한 어떤 효과는 뭐 빨리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참 이 바깥의 현상에 이렇게 끌리는 이 습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막 거기에 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세월이 오래되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밖에 보이는 것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모든 게 해석이 되고 생각이 글로 가서 왜곡시키고 그 왜곡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거나 뭐 어떤 착각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 고리를 한번 끊어 이렇게 가는 거긴 한데 그게 뭐 수행이겠죠. 근데 뭐 잘 안 되다가 좀 됩니다. 그게 그 시간이 좀 이제 하면. 그다음에 의심을 통한 나만의 임시 화두 만들기. 저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의심을 통한 나만의 임시 화두 만들기를. 자, 음, 자기가 들 화두가 있는 사람은 틈틈이 화두를 들면 됩니다. 화두가 없는 사람은 경전, 성어록 또는 명상 관련 책을 보면서 자신에게 의문이나 의심을 일으키는 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 노트에 메모를 해 두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 사항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저처럼 단순한 자신의 의문 하나가 의정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저는 경전, 선어록, 참고 서적 등을 볼 때 새겨두면 좋겠다는 부분 또는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공책에 반드시 기록해서 반복해서 새기거나 내용을 곱씹어 보곤 했습니다. 그 최근 집 정리 중에 세 권의 예전 공책, 공책 제목이 여여집 마음관리부 선을 발견했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 사실 제가 지금 선생님이 주신 책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항상 중요한 사항에 이렇게 밑줄 같은 게 다 쳐져 있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요약본 책들이 요렇게 지금 옛날에 옥스포드 이거 옥스포드 이 책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리고 초전 보면 어제도 이제 이 책 잠깐 계속 보면 여기 막 형광펜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되게
그것도 선생님 제가 보면 저는 그냥 연필로 찍찍 긋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자를 대시고 선을 그시고, 그리고 여기 이런 기록집 지금 저한테도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참고하시면서 계속 주시 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선생님한테 굉장히 좀 여기 보면 이제 도움이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공부를 하신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상상하지 않기. 견성 이전 수행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깨달음은 엄청나고 특별한 체험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선에서는 오히려 신비 체험이나 황홀감, 심지어 황의심 같은 것에는 집착 말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환희심이 많이 날 때가 있죠. 뭐 공부하다 보면. 근데 견성 이전에는 무언가 얻으려는 마음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견성 이전에는. 그리고 뭐 견성 이후에도 뭔가 자기가 드러나면 그 드러난 거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상은 수행입니다. 자기 가로치고 자기 집착을 생활 속에서 관찰하는 수행. 진짜 수행은 좌선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수행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 옳다고 우기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 같은 것이 올라오게 되면 견성 이전 수행자는 이런 순간을 수행의 기회와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바깥 때문인지 내 집착 때문인지를 일상의 삶에서 살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통찰 지혜가 자랍니다. 나중에는 문자를 내려놓고 이 지혜로서만 참선에 임해야 합니다. 증장시켜야 할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자기 체득화돼서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이렇게 익숙함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펼쳐질 때가 온다. 그리고 그러해야 된다. 또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다른 수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곧 수행이니까 그 삶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견성 전에는 이러한 생활 속 그 사념할 때 염입니다. 염처 수행을 꼭 해야 합니다. 모든 수행은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오래 버티는 힘 마지막입니다. 선수행은 단기간 성취가 어렵습니다. 많은 선사들이 몇 년, 몇십 년 평생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견성 이전에는 특히 조급함, 도방과 수행을 비교하는 마음,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자주 올라올 겁니다. 그런 시기에 필요한 것은 기교보다는 우직하고 무식하게 계속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아까 정력 그런 거겠죠.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견성 이전에 해야 할 수행은 생각과 집착에 끌려가는 디폴트 삶에서, 혹시 디폴트 모르시면 그 기본값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기본값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기본값은 뭐냐면 우리가 참자라는 게 원래 본래 바탕인데 자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쌓인 어떤 습이나 교육받은 것들이나 이런 생각 그런 것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성 그 본성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들 본능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 그런 것을 디폴트 기본값이라고 선생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집착에 끌려가는 디폴트 삶에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본래 마음으로 제정신 차려서 조금씩 돌아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견성 이전에 해야 하는 수행. 지금 분명히 견성 이전. 이걸 항상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깨어나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아보고 하니까 그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견성 이전에를 이걸 덮어놓고 이걸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견성을 해도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견성 이전이라도 이렇게 꼭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견성 이전에 해야 하는 수행은
생각과 집착에 끌려가는 디폴트 삶에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본래 마음으로 제정신 차려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